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저는 그 일종의 그 태블릿 PC, 제2의 태블릿 PC가 나오기 전 단계다라고 보고 있고, 네. 점점 글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폭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예. 그 속에서 그 이전에 국민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조국혁신당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조국 전 대표가 13일 광주를 찾았습니다. 조 전 대표는 국정농단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제2의 태블릿 PC가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검찰 독재 조기종식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 총선 때 돌풍을 이끌었던 조국 전 대표. 광주 MBC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세력이 있다는 건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증거는 머지않아 나올 거라고 했는데요.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현 정권에 대해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에 다다랐고 국정농단의 구체적인 증거까지 나오면 국민들이 중요한 선택을 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국힘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들이 그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건 누가 봐도 국힘당은 자멸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가 되어야 할 국힘당 전당대회,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참패를 수습하고 당을 일으킬 새 대표와 지도부를 뽑는 중요한 행사인데요. 당초 거물급 인사들이 속속 출마하면서 침체된 여당 분위기도 활기를 띠었지만 3주 만에 격렬한 비방전에 뒤덮여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지도부 입에서 국민 걱정거리라는 자조까지 나왔는데요. 봉숭아 학당이 되어버린 국힘당 전당대회 코미디쇼. 빵빵 터지는 게 웬만한 코미디 프로그램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어대한 대세 속에 여당 전당대회가 시작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1대3의 대막장 코미디쇼였는데요. 패장의 복귀에 맞선 친윤 장관 출신 자객과 수도권 5선 중량급 인사들이 차례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총선 참패에 침체됐던 국힘당이 모처럼 활기가 돌았는데요. 그런데 분위기가 순식간에 돌변한 거죠. 느닷없는 한동훈 후보의 출마 일성, 최상병 특검법이 첫 불씨였습니다. 한 후보는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힘당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고, 이어 김건희 씨 문자 무시 논란이 이 불씨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한마디로 국힘당 전당대회가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거죠. 문자에 등장하는 댓글팀 의혹으로 불길이 번졌고, 이번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 의혹으로 불똥이 튀었는데요. 원희룡 후보는 총선 사천 의혹에 이어 좌파 색깔론까지 들고 나오며 불길을 전방위로 퍼뜨렸습니다. 여당 내부 폭로와 비방전은 야당에게 좋은 공세 재료가 됐는데요. 여야 갈등보다 더 격렬해진 집안 싸움 덕분인 거죠.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도 치열했다, 괜찮다는 반응도 있지만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었다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 국민들께 제일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고 있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많은 당원분들과 국민들께서 지금 전당대회의 갈등 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 캠프에서도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급기야 당 지도부 입에서 국민 걱정거리가 됐다는 자조까지 나왔습니다. 추경호 국힘당 원내대표는 요즘 우리 국민들께 제일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와 국힘당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려온다는 우스갯소리까지 해댔는데요. 3주 만에 극한 공방으로 치달은 당대표 경선은 선출까지 아직 열흘이 넘게 남았습니다. 총선 참패를 수습할 당대표를 뽑는 여당의 전당대회. 하지만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총선 수습보다 먼저 오히려 전당대회 후폭풍부터 수습하고 당을 화합시킬 과제를 안게 됐는데요. 수습과 화해는 고사하고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 벌어질 폭로전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건 이들이 폭로하고 있는 내용이 만일 사실이라면 모두가 사법처리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누워서 매일매일 침을 뱉고 있는 국힘당. 이 당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20살 해병대원이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다 숨진 지 어느새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고, 국힘당은 여전히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은 진실규명을 가로막을 뿐이라며 생떼로 맞섰는데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싸질러 놓은 범죄와 비리를 감추려 자신들이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시기를 놓고도 벌써부터 수싸움이 치열한데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범야권 6개 정당이 이번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정황이 담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의 녹취 파일을 고리로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며 날을 세웠는데요. 민주당 등 야당은 장외 집회에 이어 오는 19일 최상병 순직 일주기엔 국회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 계획입니다. 같은 날 국회 법사위의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선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녹취 파일의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물론 임성근 전 사단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청문회 무효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국힘당은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 추진은 진실규명을 가로막을 뿐이라고 떠들어댔는데요. 또 이재명 집권만을 위해 폭주하는 거대 야당의 횡포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특검법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되돌아온 법안의 재표결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이른바 제3자 추천 특검을 놓고 국힘당 안에서 공방이 벌어지는 만큼 민주당에서는 여당의 새 대표가 결정되는 전당대회를 지켜본 뒤 다음 달 재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무기명으로 투표가 진행될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딱 8명의 국힘당 의원의 표가 필요한데요. 이들이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이번만큼은 재표결에 찬성해야 합니다.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 아니라면 말이죠. 국정농단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관련 녹취록에서 VIP한테 얘기하겠다고 밝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가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해괴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막걸리! 언제부터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불렀습니까? 차라리 천공이라고 둘러댔어야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구병 로비를 한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통령실이 벌집 쑤신 듯 일체히 움직이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녹취록이 파문이자 구명 로비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구명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자발적인 구명 활동이었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본이 800-7070 유선 전화로 출장 간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고 대통령 개인 휴대폰으로 여기저기 전화를 한 것이니까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의혹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당무 개입 의혹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라도 민간인에 불과합니다. 권한 없는 민간인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국정농단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과 댓글팀 운영 의혹, 당무 개입 의혹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제3자가 아무리 해명한단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하십시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고, 아니 고민하는 척조차 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죄를 이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습니까? 누굽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자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가 미진하면 자신이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내 동생이 졌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특검법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은 정치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국민과 싸우겠다고 덤비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입니다. 다시 국정농단의 망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관련 녹취록의 VIP는 대체 누구입니까? 구명로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해외 출장 중인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는 왜 걸었고 어째서 개인 휴대폰으로 여기저기 전화를 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정황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특검으로 국정조사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사 외압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민심을 거역한 정권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이 바로 그 역사의 현장 그리고 증거 아닙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이제 다시 확인할 때입니다.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을 거역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심판합시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리가 거부합시다. 국민만 믿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